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힘차게 목소리는 출발을 해봤는데요. 웃는 게 아니듯이 기분이 그렇게 가히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거리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기분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많이 웃으십시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바로 빠르게 회귀한다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요새 좀 많이 산산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요,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좀 심해졌어요. 낮에는 좀 더운데 밤에 갈수록 좀 많이 추워집니다.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기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유념하시고요. 더욱이 이런 환절기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새 감기 바이러스들이 되게 독해졌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 독한 감기 안 걸리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념하시는 그런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수익을 말하다를 찍으러 오는데 여기 지금 상암동 축제를 해요. DMC 축제라 그래서 지금 일주일 기간 정도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 나오고 있거든요. 진주의 난 괜찮아라는 음악이 굉장히 지금도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난 괜찮아. 근데 주식은 안 괜찮아.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괜찮지 않은 장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다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얘기들을 오늘도 먼저 좀 드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이걸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지우고. 그 기준. 우리 초등학교 때 기준! 이러면 기준! 이러면서 딱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초저금리 상태 지속입니다. 초저금리 상태 지속이죠. 이 기준점을 먼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왜 그러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돈의 방향성, 즉 큰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은행 쪽으로 갈 것이냐, 즉 예금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이 계속 빠졌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였죠. 이 두 시기 때는 모두 고금리 상태였습니다. 고금리 상태였는데 지금은요. 초저금리 상태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큰 돈들은 가질 않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은행 쪽으로 가질 않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행 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부동산은 쉽게 환급성도 떨어지고 쉽게 살았다 팔았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자꾸 다시 올 수밖에 없느냐? 바로 주식시장. 이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기준점들을 잡고 계신다면 결국은 안 파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러면 이런 기준점인데 왜 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누군가는 떨어져야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주식은 올라야 이익이 되지 왜 떨어져야 이익이 되느냐? 바로 파생상품 때문이죠.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쪽에도 배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파생 상품으로는 선물, 옵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식 선물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워런트라고 불리는 ELW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새 펀드 많이 가입하시는데 ELS도 역시 파생 상품입니다. 어떤 범위 내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범위를 깨고 내려가면 낙인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ETF라든가 이런 파생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폭포수처럼 혹 떨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찔끔 먹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시스템 렉 하고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이 파생 상품의 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파생 상품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온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다수 주식 투자, 즉 오르는 쪽에 배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생리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떨어지는 쪽에 방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누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없습니다. 누가 여기서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면 되지.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어떻게 거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죠. 중소형주에서 아마 2015년도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중소형주가 뭐였느냐 하면 현대페인트였을 겁니다. 연관검색어, 현대페인트의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보면요. 예병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페인트를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최초 들어갔던 게 올해 3월이었죠. 올해 3월이었습니다. 2월달, 3월달, 요때였죠. 2월달, 3월달. 요때 2,400원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또 모아갔죠. 또 모아갔습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딱 출근하는데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1,900원대까지 내려갔죠. 이때도 사모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3월달, 4월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해서 3,000원, 3,100원대까지를 갔죠. 여기서 반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집중 투자를 했죠. 집중 투자를 했다가 평균 단가는 한 2,300원대 나왔고요. 반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3,100원에서 TV에 나와서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반 차익 실현했다. 그래서 반 차익 실현인데 또 2,600원에 또 재매수를 했습니다. 또 집중 투자를 했죠. 그래서 또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3,300원이 왔습니다. 면세점 오픈과 관련해서. 또 차익 실현을 또 했죠. 반을 또 차익 실현했습니다. 반을 재매수하고 그러니까 반을 매도하고 반을 재매수하고 또 반을 재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2,500원대에서 또 반을 또 매수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한 종목 갖고 이까지 온 겁니다. 한 종목 갖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종목들을 여러 번 갈아타기 위해서 생긴 수익과 이 한 종목 현대페인트에 집중 투자해서 반을 팔고 반을 다시 사고 반을 팔고 반을 다시 사고 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요. 어느 게 클까요? 현대페인트 한 종목 집중 투자가 훨씬 큽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관리도 쉬웠을 뿐더러 반 매도를 했고 반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주가는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최초 들어갔을 때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이미 크게 나 있고 평균 단가도 2,000원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2,000원대죠. 뭐 2,000원대는 2,800원이 될 수도 있고 2,600원이 될 수도 있고 2,1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모았기 때문에 2,600원대 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제일 비싼 게 2,600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어느 게 이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주식 투자와 그 방법과 지금 현대페인트 하나 집중 투자를 해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방법의 차이. 과연 어느 게 이득이었을까요? 집중과 여기에 가장 핵심 주요 단어는 집중과 분산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도와 즉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집중과 분산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요. 집중 투자했다는 게 훨씬 나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분산 투자, 즉 분산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의 차이점에서도 결국은 중장기 매매의 우수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진심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안 하면은 수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올해 2월 달에 이 현대페인트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주식, 즉, 주식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주식 종합주가 지수를 한 2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 2월 달이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주식 종합주가 지수가 2월 달에 여기 보면 여기에요. 즉 1950에서 2000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그죠? 2월 달이. 근데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1880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손실이라는 얘기.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집중 투자하니까 이건 지금 주식 종합주가 지수는 손실이지만 나는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열심히 사고 팔고 한 게 뭔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 600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648세니까 한 50포인트 수익이 있네요. 그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찔끔찔끔 먹었던 것들, 바이오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죠. 바이오주, 제약주, 그 다음에 화장품주,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좋았던 장에서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신 것이죠. 한 해 열심히 했습니다. 손실 봤습니다. 결국은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여러분들이 참 어이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이 종목, 방송사에서 다들 상폐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이 종목, 심지어는 우리 같은 방송 내에서도 다른 전문가님들조차도 이거 상담해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했던 그 종목, 현대페인트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수익을 안겨줬어요. 이래도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까? 이래도 여러분들 단기 매매하셔야 돼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2015년도부터 1월부터 지금 9개월, 약 9개월여 되는 기간 동안 과연 이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동에 최근에 이제 강연을 갔죠. 안동에서 그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입니다. 근데 최초의 지금
그 투자를 하셨던 금액에 대비해서 지금 그 할아버님은 한 6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으면 이 수익이 남아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결국은 수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뱉어냈겠죠. 근데 장이 어떻게 됐든 흔들렸건 우했건 간에 지금 여전히 6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반토막 나지도 않습니다. 빠져도 6천만 원 수익입니다. 좋았을 때는요. 2억 수익이죠.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에서 6천만 원 수익으로 수익을 조금 줄였을 뿐입니다. 그래도 수익입니다. 왜? 이거에 대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해봤자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아마 가실 겁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얘기니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리스크를 또 끄집어냈다가요, 또 좋았을 땐 또 계속 좋은 얘기만 끄집어냅니다. 간다 하다가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따라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가고 계세요. 못 따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또 따라 붙으세요. 근데 떨어질 때는 손절을 못 하죠. 떨어진다 해도 손절 못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손절하지 않는 종목.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들이 있죠. 뭡니까? 미래산업. 종목 미래산업 아니에요. 예, 종목 아닙니다. 미래에 펼쳐질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확신투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미래 산업이어야 되고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요. 미래 산업, 대기업들, 이 미래 산업은 어디서 우리 찾느냐 하면요. 신문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대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건지, 어느 쪽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지 딱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 SK하이닉스 46조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누가요? SK 재태원 회장이. 그죠? 반도체. 자, 삼성은 뭐합니까? 삼성 역시 평택에다가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죠? 첫 삽을 이미 떴죠? 다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장비 이전에 가는 게 뭡니까? 제가 이 수익을 말할 시간에 여러분 이 반도체 설명하면서 억수로 부지런히 설명되는데 그 기억 안 나세요? 설계 쪽의 회사 먼저 갈 것이다. 설계. 반도체 설계하는 쪽. 팹리스 회사들. 비아트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비아트론 8% 가까이 올랐던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비아트론. 다시 가잖아요. 시장에 의해서 밀렸지만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으니까 다시 갑니다. 왜? 반도체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팹리스. 그죠? 이런 회사도 다시 갑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 쪽.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이맥스도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사이맥스도 결국은 반도체 웨이퍼를 운송하는 장비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미래 산업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미래 산업. 네.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손절할 필요가 없다. 미래 산업이니까 들고 가면 된다. 중장기 투자했을 때 크게 수익이 난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게 확신 투자죠. 그죠? 뭔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쪽. 뭔가를 명확히 알아도 쉽게 당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명확한 쪽. 그쪽에 투자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결코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합니다. 시장 좋으니까 여기서 찔끔 계속 수익을 냅니다. 시장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계속 수익 냅니다. 쭉 뱉어내버리니까 여기 물렸던 게 여기까지 내려버리죠. 여기까지 딱 내려오니까 물렸다 합니다. 그런데 요게 다행히도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주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한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게 빠지면 이걸 돌려 세운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라리 바닥권 영역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것들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죠. 산업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전히 이런 게 재밌어 해요. 여러분들은. 스릴 넘친다 그럽니다. 오늘도 5% 먹었어. 오늘도 3% 먹었어. 자, 그것은 장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장이 튼튼할 때 얘기죠. 예. 헬리코박터 바이러리균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 맞춰요.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잘 맞춥니다. 여러분들도요, 웬만한 종목 들어가면 다 수익 납니다. 그건 장이 튼튼할 때 얘기입니다. 악재가 없을 때. 이때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신기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죠. 신기. 뭐 우리가 무당입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신기 없습니다. 이건 장이 튼튼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럼 장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1500포인트 간다. 예? 최근에 장 무너졌을 때 어떤 그런 분들 많았죠. 1600포인트 간다. 1700은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뭔 근거로? 기준도 없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기준도 없고, 무조건 장 빠지면 뜨더래요. 그럼 여기서 추천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여기서 장 좋다라고 말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그죠? 장이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지를 말았어야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찔끔찔끔 묻던 거 본인들이 다 뱉어내놓고도 여기서 더 빠진다고 시장에 불안감만 주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혼동의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혼동 속에 빠뜨립니다. 잘못된 거죠. 결국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속고 또 한 번 속닥하면 이건 여러분들 잘못도 있습니다. 왜 속으세요? 본인의 기준을 왜 안 만드십니까? 만드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본인의 기준도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 본인 확고한 신념도 없이 주식 투자한다. 그러니까 내 종목 사놓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상담 신청도 어떤 누군가에게 특정 지어서 안 합니다. 특정 짓지도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합니다. 그 종목을 과연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그 종목을 그 전문가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살 때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는 그 종목에 대해서 모르면 뭐를 펴놓고 설명하느냐 하면 차트 펴놓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 보고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현재 재무제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것이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보는 곳에서 현재 재무제표를 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미래 가치는 산업적 가치인데 차트 본다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종목 상담 신청을 특정 지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종목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페인트 종목 상담 신청하니까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하면 저는 이런 종목 상담 안 합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장폐지 당할지도 모르니까 빠져나오십시오. 누가 얘기해버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한테나 가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오늘 사놓고 오늘 상담 신청합니다. 그럼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오늘 사서 오늘 불안할 거면 이 종목을 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뭐하러 들어갑니까? 주식 병 걸리자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마음 졸여서 나는 빨리 암에 걸려야 돼 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빨리 암에 걸리고 싶어.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 돼. 이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그죠? 먹은 만큼 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좋게 살기 위해서. 손자들한테 용돈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아들이 뭐 사업한다 하는데 조금 더 보태주려고. 내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라고. 뭐 큰 이유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재벌이 되고 싶어서 주식합니까? 아니죠. 내가 갑자기 마이바흐, 벤틀리 이런 거 사려고 주식합니까? 아니죠.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극히 소시민적 생각들이 모인 곳이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거 보면요. 마치 내일 벤틀리를 사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일 이건희 회장과 똑같은 마이바흐를 사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면 더더욱 중장기 투자해야 되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지면 팔아봅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21선 터치해서 내가 팔아야 돼.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누워있다가 발떡 일어나가 이거 팔아야 돼. 오늘 팔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5일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다시 비행기 돌려. 그래가 다시 팔고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어요.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팔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주력 종목을, 주력 산업들을 삼성전자는 전자 쪽에서 사물 인터넷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디램 쪽에서 모바일 디램 그리고 SSD 시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자산 가치인 주식의 가치를 더 높여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5일선, 11선, 21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무제표가 실적이 괜찮은데 왜 떨어집니까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현대의 차트, 이 진짜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차트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들하고는 영 거꾸로 가고 있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하고는 영 동떨어져 가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답답해집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답답해져요. 이분들이 왜 이럴까? 왜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현대페인트, 가족분들한테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예병군 멘토의 가족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현대페인트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결과적으로 큰 금액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수익 중입니다. 수익 진행형이죠. 여러분은 손실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협의하게 눈을 좁게 여기 마치 이 경마장에 가보면요. 그 말한테 이 앞만 보도록 이렇게 딱 덮어 씌웁니다. 말안경 비슷하게요. 앞만 볼 수 있도록. 옆을 못 보도록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이 요거밖에 안 돼. 시야가 요거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못생겼다. 자, 그래서 그런 시야들을 가지고 가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기준점도 잡으시고 크게 보시고 그래야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죠. 이 개별 소비세, 개소세 인하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란 얘기까지도 해드렸습니다. 그죠? 개별 소비세 인하는 결국은 그들 마늘밭에 숨겨놨던 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다. 지하실에 숨겨뒀던 돈들이 쏟아져 나오게끔 양지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특례세다. 특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세 인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외제차 판매량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때문이죠.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죠. 서민이 사고 있는 TV,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할인돼봤자 8만 원. 그죠? 뭐 많으면 10만 원, 12만 원 이렇습니다. 근데 차는요, 450만 원 이렇습니다. 지금. 인하폭이. 특히 고급차 같은 것들은 더더욱 그렇죠.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나중에 12월 말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올 수 있다? 1월 달부터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결국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난주입니다. 만약 이게 기억이 안 나시거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수익을 말하다 다시 보기 들어가시면 지난주 방송을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내가 언제까지는 어떻게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되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시장이 좋아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 전에 얼마만큼 돈을 더 투여해서 사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들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점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 바로 서울경제TV의 수익을 말하다입니다. 저는 현재 수익을 말하다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확고한 부동안, 즉 시황관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전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전략은 뭘까요? 자, 확실히 올라간다잖아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는 다시 지수는 올라간다잖아요. 그럼 전략을 세워야 될 거예요.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계속 사모아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뭐가 겁납니까? 저점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저점 못 잡아요, 여러분.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의 저점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점을 잡으면 뭐하러 이거 합니까?
오늘 가장 저점을 알 수 있다면 오늘 그 저점에서 몰빵 쳐갖고 오늘 고점에서 팔면 되지. 그럼 단기 매매하시면 돼요. 뭘 합니까?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저점, 고점을 안다,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수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를 외칩니다. 조금 더 비싸게 팔을 수 있었는데를 외칩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불가능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 얘기는 나오지를 말았어야 됐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죠? 이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나옵니까? 신발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아라가 돼야 되지. 그죠? 저점, 고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산다, 좀 더 비싸게 판다, 의미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불가능, 미지의 영역, 알 수 없는 영역. 그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때 분할 매수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종목을 분할 매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시황 살펴봤어요. 금리 기준점도 잡았습니다. 글로벌 최저금리 상태, 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업황을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업황. 예병군 멘토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지지난주에 뭐 얘기하던데, 그래. 중국 제4 소비 관련주. 그래. 섬유 얘기하더라. 의료도 얘기하고, 보험도 얘기하더라. 그럼 그 중에서, 그럼 내가 집중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딜까?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황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하더라. 누가? 예병군 멘토가. 기능성 섬유 쪽으로 들어가 보자 하더라. 기능성 섬유. 그 기능성 섬유에는 뭐가 있다 하더라? 그래. 나노 마스크, 나노 의류, FTN이 있다 하더라. 이제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세사 이불, 뭐 이런 것들, 웰크론 있다 하더라. 그죠? 이게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TK 케미칼, 스판덱스, 있다 하더라. 이 기능성 섬유예요. 자, 이 종목들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자, 이 세 종목 한번 보자고요. 회복했나, 안 회복했나? 결국은 회복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세요. 결국은 회복합니다. 박스권 내에서 결국은 회복을 하죠. 여러분들이 50%, 40% 빠질 때도 이 종목들은 결국은 회복합니다. 웰크론 볼까요? 시장이 좋기나 안 좋기나 결국은 회복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떨어졌다가도 회복하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또 뭐 있습니까? TK 케미칼, 스판덱스. 다시 올라오죠. 이런 게 여러분 이런 종목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마스크팩 관련주 절대 보시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죠? 재고가 쌓여 나가고 있다. 그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주 몰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제가 종목명도 말씀드렸어요. 산성 LNS. 이거 회복해요? 회복 못 합니다. 누군가가 또 이 종목 상담을 신청하대요. 이 단기적으로 다시 7만원 간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어떻게 7만원 갑니까? 재고가 그래 쌓여버렸는데. 다시 빠지죠. 순간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뿐입니다. 결국은 다시 빠지잖아요. 산업적 분석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업황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산업적으로 안 좋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바이오주 빠진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자, 대표적인 종목 이거 봅시다. 바이로메드. 빠져서 못 올라오잖아. 그죠? 20만원대까지 갔다가 10만원대를 빠져서 못 올라옵니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적으로 봤을 때, 자, 화장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바이오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이오가 아니라 뭐라고? 유헬스케어 쪽. 삼성이 보고 있는 것은 바이오가 아니고 유헬스케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볼까요? 인성정보 이런 거 봅시다. 이런 것들은 다시 살아 돌아 올라와. 시장에 의해서 빠졌다가도. 왜? 대기업들이 보고 있는 것이니까. 바이오 스마트.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와요. 유헬스케어니까. 바이오가 아니라니까요.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은 바이오 아닙니다. 유헬스케어라고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여러분들한테 미친놈 널뛰듯이 옷 벗고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까? 그러면 진짜 옷 벗을게요. 제가. 옷 활딱 벗고 막 이래가 춤추듯이 하면 할게요. 제가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PD님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가야 되는 쪽은 반드시 갑니다. 근데 안 가야 되는 쪽들이 많이 갔다라면 그때부터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업황적으로 안 좋아진다, 산업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쪽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예병군 멘토가 뭐 빠진다고 해서 빠진 거다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거의 신인데요, 그러면. 그죠? 제가 빠진다고 하면 다 빠져버리고 제가 오른다고 하면 다 올라오고 그럼 제가 신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신은 아닙니다. 예.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드려서 혹시나 리스크 피해 가시라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는 사람이고, 혹시나 이런 업황들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손자들 용돈 조금 더 벌어 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 사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그냥 이 앞에서 나와서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거를 꼭 좀, 그 진정성들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여러분 정말 몸이 수시때때로 피곤해집니다. 왜 그러냐고 딱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합니다. 8시 10분에 출연을 하죠. 8시 10분에. 8시 거의 10분쯤에 출연합니다. 10분쯤. 근데 이거 원고를 적고 신문을 다 읽어보려고 하면 몇 시에 일어나냐면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 다 읽고 외신 그 월스트리트 저널 읽고 나면 7시 한 반까지 원고가 나옵니다. 그 8시 10분 출연이죠. 그 시간 동안 억수로 바빠요. 신경도 곤두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후까지 계속 피곤해집니다. 이만큼 이렇게 해갖고 뭐라도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노력 없으면, 그리고 그 팩트라는 사실, 그 산업적 분석이라는 팩트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을 드리지 못합니다. 확신도 안 씁니다. 그죠? 장이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That's alright. 난 괜찮아. 노래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난 괜찮아. 노래까지. 그러니까, 그 점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신문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요, 여러분, 이제는 믿으실 때가 됐습니다.
안 좋다고 하는 업종에 자꾸 저점 잡는다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 쪽에서 고점 따라 붙지 마시고요. 제가 고점 따라 붙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그게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수익은 얼마 못 보고 반찬값 벌러 들어갔다가 소주값 벌러 들어갔다가 집을 날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소주값 버는 거 그냥 여러분 제가 소주값 드릴게요. 반찬값 벌러 들어간다 그 종목 들어가실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반찬값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을 날릴 수 있으시다니까요. 그 반찬값 소주값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걸 막아드리려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십시오. 제가 소주값 그 종목을 천천히 살펴보고 이거 반찬값 벌러 들어갔다가 집 날리겠다. 소주값 벌러 들어갔다가 집 날리겠다. 이런 제가 확실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한테 아예 그 반찬값하고 소주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설프게 매수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명확합니다. 미래산업이에요. 결국은 미래산업 쪽에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하고 계시면 절대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어차피 펼쳐질 산업이고 어차피 좋아질 산업인데 그리고 어차피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인데 어떻습니까? 뭐가 불안하세요? 시장요, 시장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기준점이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 대체 올라가십니다. 그죠? 그러면 또 뭐가 겁납니까? 종목요? 종목은 좋은 종목 사가고 계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런 데 기회죠. 여러분들 정말 안 좋은 종목을 쥐고 가셨다면 제가 최근에도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LNS 반등 나올 때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정리하고 차라리 교체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쥐고 가시다가 누군가는 그게 7만 원 간다 그러니까 꾹 쥐고 가시다가 요번에 또 폭락 맞아버렸습니다. 더 빠져버렸죠. 그죠? 이젠 손절도 못합니다. 제가 반등 시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체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다. 안 들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믿어주십시오. 저 예병군입니다. 서울경제TV 경제전문위원 예병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미래산업 보시란 얘기 정확하게 여러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산업에는 뭐가 있느냐. 중국 제4 소비 관련주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바로 섬유, 의류, 보험, 건강들이 있는데 섬유, 의류,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노섬유, 그다음에 극세사, 그다음에 스판덱스 이런 소재들이 있다. 그 기능성 섬유들이 있다. 그 기능성 섬유의 회사들은 뭐가 있느냐? 바로 FTN이 웰크론 그다음에 TK 케미칼이 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저희는 이 바로 시황도 살펴봤고요. 좋아질 업황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종목까지 살펴봤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한 한 주가 되시고요.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변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 여러분들과 또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